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149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좀 많아요. 많아서 한 번에 테이크로 갈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예. 경우의 이념 중 합중 협보의라는 말이 먼저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법성은 경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맞는 말이죠. 경우의 이념에 관하면은 또 합중, 협보희라는 두 문자를 떠올려서 협력성은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경우의 이념 중 합중, 협보에서 보완성은 경우 활동을 위해서는 위의 요소로부터 경우 대상자나 경우 주체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오. 예. 또 경우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희생성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 경우 대상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희생을 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희생성이 아니라 이 뒤에 지문이 설명은 정치적 중립의 유지, 합중협보에서 중립성 유지라는 뜻이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53번 152번 153번 153번 경호활동의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합중 협보 다시 통로 담당 목희생에서 통로된 지점을 위한 접근의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 출입구를 운영하고 그 출입구를 지나더라도 비표 확인을 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154번 경호활동의 원칙 중 3중 경호의 원칙에 관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내각, 안비계라 해서 안전, 경비, 경계구역으로 나뉘고 내부, 내각, 외각 순으로 나뉘고 1선, 2선, 3선으로 나뉜다. 그래서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집무실이나 행사장으로부터 내부, 내각, 외각으로 구분을 하여 경호 행동 반경을 거리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또 두방은 3중으로 해서 활동 원칙 해서 3중 경호의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집무실이나 행사장으로부터 내부, 외부, 외곽이 아니라 내각, 다시 내부, 뇌각, 외곽 이렇게도 말장난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 156번 경호의 원칙 중 은밀 경호의 원칙은 이제 보안성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비노출이고 다시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제 민폐가 끼치지 않도록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를 끼치지 않도록 비노출성 다시 죄송합니다. 혼돈이 오는데 저도 다시 두방은 3중 해서 두방은 은밀 경호 원칙은 경호 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고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게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관이 되어서 여기 은밀 경호의 원칙에 연관이 되어서 이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비노출 경호를 할 때가 있고 은밀 경호가 할 때가 있으니까 잘 이거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비노출 경호는 뭐예요? 이제 경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하는 거죠. 노출 경호는 이제 내가 경호를 하고 있다고 정복을 입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 경호의 원칙은 이제 또 경호 대상자의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나 너무 이제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제를 한다거나 또는 경호 대상자를 너무 통제를 해버리면은 경호 대상자 자체의 이미지를 악화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잘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흑과 백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죠. 흑과 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써야 하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은밀 경호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노출 경호도 필요하다. 157번 경호활동의 원칙 중 방어 경호의 원칙 두방은 3중에서 방어 경호의 원칙은 이제 이 뒤에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경호 대상자의 행차 장소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그거죠. 통로 담당 목희생에서 목포물 보존의 원칙. 그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기도자로부터 가능한 멀리 떼어놓아야 하며 목포물 보존. 그러니까 우리 경호 대상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호 대상자의 행차 장소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8번 경호의 원칙으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는 하나만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159번 경호의 원칙 중 방호 경호의 원칙이란 경호원은 공격자의 제압보다 경호 대상자의 방어 및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방호 경호란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어 경호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맞다고 되어 있네요. 설명에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제가 두방은 삼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될 만한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텍스트를 해서 네. 보시면은 두방은 삼중이라고 했죠. 두방 중에서 이게 있고 통로 담당 목희생 뭐 이렇게 얘기도 있었죠. 이게 특별 원칙이고 이게 일반 원칙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하고 잠시만요.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걸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두방 삼중에서 두뇌의 경우 이제 방어 이게 방호라고도 한다네요. 그래서 은밀 경우 이건 또 비노출 경우로도 설명이 되겠죠. 또 다시 보안 경우 뭐 이런 말로도 설명이 돼요. 또 삼중 경우 삼중 경우 뭐 삼선 경우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첩 경우라고도 해요. 이렇게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하나의 통로 통제점 원칙 뭐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하나의 통로 원칙이라도 설명하기도 하고 통제점 원칙이라도 설명도 하고 또 담당 구역의 원칙 벗어나지 말자 목표물 보존의 원칙 또 자기희생 여기서 제가 자기희생이라고 말한 거는 방호 경호랑 이게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방호 경호 자체도 어디 갔죠? 159번 이제 대피를 우선하되 또 큰 일이 있으면은 자기를 희생해라 알겠죠?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방호 경호 원칙이란 제압보다 맞서 싸우기보다 경호 대상자의 방어 및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 160번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은 우리 아까 담당 구역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게 또 자기 담당 구역의 원칙도 된다. 그래서 경호원 자신의 담당 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맞는 말이죠. 161번 경호의 원칙 중 은밀 경호의 원칙은 경호 장미다.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경호 대상자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위해 기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것 또는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X. 162번 삼중 경호는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을 하여 해당 구역의 위의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등화된 맞는 말이죠. 평균화가 아니라 차등화된 경호 조치와 또 중첩된 통제를 통해 그저 뭐 3구역에서 통제를 받았다고 해서 1구역에서 통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들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첩된 통제를 통해서 경호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경호 방책이다. 5. 삼중 경호의 구조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장소로부터 1선, 2선, 3선 또는 내부, 내각, 외곽으로 굽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1선, 2선, 3선은 설명이 되는데 이게 1차 통제점이냐 2차 통제점이냐로 또 혼돈을 준다 했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제 제일 안쪽이잖아요. 1선 이거는 경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이 1선이고요. 반대로 이제 출입자의 입장에서는 경호 대상자한테 다가가려면은 3선을 먼저 거쳐야겠죠. 그리고 2선을 가고 1선을 거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1000m 구역이고 경호 대상자로부터 여기가 이제 권총 사거리 여기가 수류탄 사거리잖아요. 그죠? 다시 소총 사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맨 밑에는 어디예요? 맨 밑에 3선은 곡사포 사거리이기 때문에 딱 봐도 거리가 더 멀어지고 곡사포에서부터 소총, 수류탄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디가 1차 통제점이다? 여기가 1차 통제점이다. 그럼 2차 통제점은요? 여기가 2차 통제점. 이렇게 하시면은 쉬울 거예요. 그죠?
계속 하다 보면 반복이 돼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하고 여기서 맞고요. 1선은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아니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권총 또는 수류탄 사거리고요. 3중 경호 중 2선은 이제 또 내각 구역인데 이 경비구역 맞나요? 안비계라고 해서 경비 맞죠? 부분적 통제, 그죠? 완전한 통제는 어디서? 이제 직접 경호가 이루어지는 1선에서 안전 구역에서 이루어지고 부분 통제가 이루어지는 2선에서는 이제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원이나 물품도 감시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하고 또 아까 우리 어떻다 그랬죠? 물품이나 의뢰되는 이상한 물건은 또 행사장 1선 들어가잖아요. 1선을 들어가면은 행사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막 자기 물건을 가지고 앉는 경우가 없어요. 다들 물건을 맡기거나 어디 입구에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안내 데스크 옆에 놔두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 떠올리시면 쉬울 거고요. 3중 경호는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서 해당 구역의 위의 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등화된이 아니라 차등화된 경호 조치와 중첩된 통제를 통해 경호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경호 방책이다. X. 167번. 경호의 행동 원칙으로는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은 각 경호 팀별 공동 담당 구역을 정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죠. 공동 담당 구역이 아니라 차등화된 담당 구역을 부여해서 중첩된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죠? 보시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했고 또 168번. 경호의 행동 원칙으로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O.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경호의 일반 원칙, 행동 원칙, 특별 원칙 이렇게 나눴죠. 이게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지금은 OX식으로 문제가 한 지문 한 지문 나오는데 보통 특별 원칙이냐 일반 원칙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문제 지문에 이게 다음 보기 중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또는 행동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제 다음 중 경호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특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두문,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두방은 3중, 통로 담당 목희생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개별적인 성질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식 자체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호의 행동 원칙 중 방어 경호의 원칙은 이제 뭐였어요? 아까 상황이 발생하면은 맞서 싸우기보다 방어나 대피를 먼저 해라. 일반인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제 은밀 경호죠. X. 경호의 행동 원칙으로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경호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겠죠. 경호자는 경비 주체로서 내가 경비를 하는 사람, 경비를 실시할 때 경호원을 말하는 거겠죠. X. 171번. 경호의 행동 원칙 중 자기 희생의 원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엎드려서 사격 자세를 아니죠. 사격 자세가 아니라 이 경호 대상자를 신속히 엎드리게 해서 또는 자기가 더 커지게 해서 어떻게 해라? 경호 대상자를 압축시키고 내가 더 커짐으로써 나를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를 지키게끔 하는 것. 172번. 경호의 원칙 중 방어 경호에 따르면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경호 대상자가 경호자가 자신의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아니죠. 최대한 펼치고 자신의 몸을 확보한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가 보호된 상태에서 경호 대상자를 경호한다. X. 173번. 경호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경호원은 신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두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 보면은 둘 다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둘 다 중요했는데 지금은 두뇌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게 두방 3중에서 두뇌 경호의 원칙이고 두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173번 오! 맞나요? 예, 5죠 5. 174번. 경호의 특별 원칙에 따르면은 경호란 위의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행위이다. 우리 통로 담당 목희생으로 가볼까요? 통로 담당 목희생에서 위의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행위. 이게 뭐죠? 이거는 일반 원칙에 있어서 방어 경호를 말하는 거죠. 예. 때문에 뭐 이런 말은 없죠. 특별 원칙 중 방어를 하는 행위라기보다 이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돈될 만한 게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나 자기 희생의 원칙인데 이것은 자기 목표 아예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목표물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또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어하는 행위는 어디다?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174번은 X. 경호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은 경호란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는 것도 좋지만 방어보다는 위의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켜야겠죠. X. 176번. 경호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은 경호원은 은밀하게 침묵 속에서 행동하며 맞는 말이죠. 행동 반경은 언제다?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엄격히 다시 엄호할 수 있는 곳에 둔다. 맞는 말입니다. 경호의 일반 원칙 중 3중 경호의 원칙은 내부 1선 안전구역으로 내각 2선을 경계구역으로 다시 경비구역이겠죠. X. 외곽 3선에 대한 설명과 내각 2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바뀌었죠. 178번. 경호 조직의 원칙 중 경호 조직이 국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국민과 결합한다는 원칙은 경호 체계 통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권체거분이라고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류하고 또 명복지효통이라고 해서 명령과 지휘체계 그리고 복종체계를 통일하는 것을 경호체계 통일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국민과 결합한다는 개념은 우리 뭐였죠? 두 방은 3중에서 다시 합중협보의 경호의 원칙 나오면 합중협보의라 협력성의 원칙이겠죠. X. 179번. 중첩 경호의 원칙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차등화된 경호 조치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180번. 중첩 경호의 원칙의 필요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호 조치로 위협 요소의 제거를 말할 수 있다. 그죠? 중첩 경호의 원칙의 필요성으로 광범위 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호 조치로 위험 요소의 제거를 말할 수 있다. 이거 X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차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X일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그죠. 경호막을 통해서 조기 경보 체계를 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문 자체가 뭔가 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강력한 경호 조치를 하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차등화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 지역이 아니라 차등화된 지역에 대한 강력한 경호 조치면은 뭐 말이 되겠죠. X. 181번. 3중 경호는 경호 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다. 그죠? O. 182번. 3중 경호는 3중의 경호막을 통해 조기 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위의 행위를 제거한다. 이게 X죠. X. 조기 정보 체계가 아니라 조기 경보 체계라고 해야겠죠? 비슷한 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O로 나와 있네요. 예. 문제 자체가 조기 정보 체계라기보다 경보 체계로 냈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 지문을 수정을 어지간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다지선다로 나온다 했죠. 이게 제가 기출 지문을 가지고 온 건데 기출 지문 중에 이 말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해서 이걸 수정할 수 없고요. 무언가 다른 체계가 있었을 것이고 제가 혼돈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은 정보와 경보는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조기 경보뿐만 아니라 이제 3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도 구분을 해서 위의 행위를 제거하는데 이용을 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나 봐요. 이렇게 제가 헷갈리거나 설명이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별표를 치시거나 따로 메모를 하셔서 다음 기출 문제나 또는 이번에 새롭게 출제될 때 확인을 하셔서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제가 만약에 헷갈렸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또 2챕터 3챕터 가면은 경호 정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정보와 첩보의 차이 이런 거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익히시면서 일상남이 충분히 헷갈릴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예. 181번 3중 경호는 경호 자원의 낭비적 요소 다시 여기에 했죠. 182번 183번 경호의 원리 및 기법에 의하면 위의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이 된 경우 수평적 방벽 효과는 경호원이 위의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감소한다. 위의 기도자의 위치가 고정된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제일 좋은 거, 제일 기억하기 쉬운 거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가 경호원과 가까이 있을수록 맞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했죠. 예. 또 근데 고정되어 있대요. 위에 기도자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위치를 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아예 그 사람의 시야를 가려버리면은 편하니까 위의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할수록 위험 효과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경호의 원리 및 기법에 의하면 위의 기도 시 위의 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호원의 위의 기도자를 대적한다. 맞는 말이죠. 위력 경호는 위의 기도자의 위의 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용적 힘을 이용한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린 경우인데 위력 경호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위력 경호는 위의 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이 그러니까 총을 보이면서 경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위력 경호에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도 위력 경호에 포함이 됩니다. 186번 경호 기법에 의하면 위의 기도 시 경호 대상자를 방어해야 하는 경호원은 위의 기도자의 공격 선상에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경호 대상자를 공격하는 위의 기도자의 공격을 막는다. 맞는 말이죠. 일직선상에 있어서 내가 가운데 있고 내 뒤에 경호 대상자가 있고 내 앞에 적이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몸을 벌려서 경호 대상자를 막아야 합니다. 자꾸 거슬리네 183번이. 볼게요. 답이 맞는지. 저기 틀렸네요. 예. 제 설명이 맞는데 이게 증가거든요. 예. 제가 아까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라고 말한 게 문제를 어떻게 읽었었어요? 수평적 방벽 효과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라는 설명을 했었었죠. 위에 기도자를 덮치면 되니까 내가.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시야를 내가 가리면 되니까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 같은데 방금 이렇게 문제도 끝까지 잘 읽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헷갈린 만큼 여러분들도 시험에 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인트 감소하고 말고 또 제일 절대 원칙이 제일 우선적인 것은 내가 경호 대상자와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경호 위의 기도자의 위치를 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다 했죠. 안다면 그 사람을 덮치는 게 편하다. 187번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나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의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통제점을 거쳐야 하는 원칙 뭐 이런 통제점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X 188번 3중 경호는 세계의 주요 경호 기관이 3중 경호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범위와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O. 문제가 좀 많네요. 예. 좀만 더 하고 쉬어가도록 할게요. 180 어디까지 했죠? 네, 189번 3중 경호 중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인원의 출입은 금지한다. 5. 3중 경호는 위의 행위에 대해서 조기 경보 체계 그죠? 이게 맞는 말인데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하고 경호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5. 3중 경호는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3중의 경호막을 통해 구역별로 차등화, 동등한이 아니라 차등합니다. X. 차등화된 경호 조치로 중첩 확인을 해야겠죠. 192번 위의 기도자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떼어놓는다는 원칙은 두뇌 경호가 아니라 목표물 보존의 원칙입니다. X. 193번 자기 담당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경호원은 자신이 맡은 경호구역을 책임지고 방어해야 하나 주변 경호원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을 통해서 주변 경호구역으로 이동하여 방어한다. 아니죠. 자기 목표물이 아무리 다치고 위험하더라도 이제 내가 3선에 있다면 1선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1선에 있으면 3선으로 가면 안 되는 자기 담당 구역은 자기가 지키자 이런 개념이 있었죠. X. 194번 우발 상황 시 경호 대상자에 대한 공격을 최초로 인지한 경호원은 육성으로 경고한다. 맞는 말이죠. 육성이나 무전으로 전파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SC라고 해서 아까 우리 사운드업 또 커버 또 에듀케이트 맞나요? 이베큐에이트인가? 대피. 그러니까 경방대라고 해서 경고, 방어, 대피. 이렇게 아까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으로 먼저 경고를 해야 돼요. 195번 우발 상황 발생 시 경호원이 체의를 확장해서 경호 대상자에게 대한 경호를 방어한다. 맞는 말이죠. 196번 우발 상황 발생 시 공범 또는 제2의 공격을 차단하고 안전을 위하여 경호 대상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 그죠? 맞는 말이죠. 예. 경호 대상자를 신속히 대피시켜야겠죠. 197번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경호원은 인적 방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중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군중이 없는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최대한 왜냐하면 군중 속에 또 다른 위의 기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군중에게 피해도 갈 뿐더러 군중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이 혼잡화돼서 이동하기 힘들다. 때문에 신속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군중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통로를 확보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 198번 경호 임무 수행 중 총기 공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로는
즉각 조치로 방호는 위험 상황 인식과 동시에 경호원의 신체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X. 199번 총기 공격에 대응하여 방호 시 경호원은 몸을 은폐하여 위해 기도자로부터 공격자로부터 표적이 작아지도록 한다.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가 몸을 은폐하여야겠죠. X. 200번 총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의 품위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아니죠. 이게 좀 많이 틀리셨던 문제인데 조심스럽게 머리를 하고 품위도 고려해주고 경호 의전 파트를 배우면은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시켜준다라는 생각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신속히 좀 품위가 안 계시더라도 신속하게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대피를 시켜야 합니다. 201번부터는 다음 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